제7화 영웅팀에 합류한 새로운 멤버. 비범한 힘을 지닌 미즈의 세력이 나타나 공격하다. 이때 키비아가 방으로 들어와 자이로에게 남자 주인공을 위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자이로는 지난 전투 후 피곤해서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키비아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테오리타와 함께 달팽이 마왕을 물리친 후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계속해서 여신 테오리타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신정과 군대는 점차 테오리타의 전투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자 주인공과 그의 영웅 부대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임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번 임무는 이 로프시에서 여신 테오리타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테오리타를 인정하지 않아 신전에서 추방된 이교도 분파 때문입니다. 이 무리는 암살자 교단과 관련이 있으며 그들은 테오리타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테오리타는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들떴는데 자이로와 영웅들에게 보호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보호받는 입장이 되니 이건 정말 휴가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테오리타가 아주 곤히 잠든 모습을 보니 여신이 휴가를 얼마나 만끽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창 평화로운 그때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는데 그는 바로 제이스였습니다. 자이로와 같은 영웅이자 예전부터 남자 주인공과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자이로가 마왕 3마리를 해치웠다는 소문을 듣고 인상 깊어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며 처음 2마리의 마왕은 사실 도타와 노르가유가 공을 세운 것이지 남자 주인공의 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이스는 자신이 마왕을 2마리나 죽였다고 자랑하며 2대1로 내가 이겼으니 너는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테오리타는 그 모습을 보고 일어서서 제이스에게 자신의 기사를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이스는 오히려 농담으로 받아치며 자이로는 좋겠네. 이런 꼬맹이 여신에게 보호도 받고 말이야라고 합니다. 테오리타는 꼬맹이 취급을 당하자 머리 위에서 스파크가 탁탁 튀며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여신에게 감히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이때 제이스는 남자 주인공보다 마왕을 더 많이 죽였으니 내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자이로는 이 녀석을 빨리 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줍니다. 제이스는 원래 용 기사였는데 용들을 해방시켜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결국 영웅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베네팀이 이제야 눈치를 보며 방문합니다.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이로는 감히 자신의 명령을 어긴 죄로 그를 한바탕 두들겨 팹니다. 베네팀은 마스티볼트 가문의 지원군이 없었다면 피해가 엄청났을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냐고 자이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한테 주먹 2방으로 깎아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네팀은 이때 또 다른 급한 소식을 전하는데 바로 프렌시가 당장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그 이름을 듣자 한숨을 쉬고 테오리타가 프렌시가 누구냐고 묻자 자이로는 그녀가 자신의 전 약혼녀였다고 말합니다. 그 후 여신과 자이로는 프렌시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자마자 그녀는 자이로가 예전보다 비참해 보인다며 실망했다고 아주 차갑게 비난합니다. 알고 보니 프렌시는 마스티볼트 가문의 딸로서 그가 가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프렌시는 곁눈질하며 같이 온 여자가 그 여신이냐고 묻습니다. 테오리타도 기세 좋게 벌떡 일어나 프렌시에게 자이로와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자이로는 전 약혼녀라고 말했지만 프렌시는 전 약혼녀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약혼 관계이며 결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이로가 형벌을 받는 영웅이라 해도 결혼할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오리타가 끼어들어 자이로는 원래 영웅이자 자신의 기사이며 평생 테오리타만을 존경하고 숭배해야 하니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프렌시는 자이로가 여전히 자신과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그녀가 고위층의 로비하여 자이로가 영웅형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면령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렌시는 당분간 이 도시에 머물 예정인데 이 도시에서 마왕 현상을 추적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59호 마왕 현상인데 프렌시가 예전에 제거하기 위해 쫓았으나 도시 주변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프렌시는 이 59호 마왕이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의심하는데 만약 그 마왕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들에게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극히 드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상의를 마친 후 프렌시가 떠나려다 문밖에서 엿듣던 사람을 발견했는데 바로 키비아였습니다. 키비아는 들키자 당황하며 영웅 자이로를 감시할 임무가 있어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프렌시는 키비아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다음에 거짓말할 때는 좀 더 듣기 좋은 핑계를 대라고 합니다. 오후에 자이로, 테오리타, 키비아는 함께 거리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산책도 할 겸 테오리타를 암살하려는 자들이 나타나는지 유인해보고 겸사겸사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테오리타는 그와 반대로 머릿속이 너무나 순진해서 먹고 노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때 자이로는 테오리타에게 지난번에 만든 검에 대해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교회가 테오리타가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여신에게 쉬지 않고 싸우도록 강요하여 그녀를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거리를 산책하며 암살자들을 유인해내기에는 자이로와 키비아만으로는 부족해서 호의를 위해 한 명 더 같이 가야 했습니다. 여러 번 고심한 끝에 결국 그들과 함께 가기에 적합한 사람은 차부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 차부라는 녀석이 말이 좀 많긴 하지만요. 키비아는 시장으로 가는 길에 차부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녀석이 이렇게 시끄러우면 변장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이로는 키비아에게 변장이 아주 잘 어울린다며 호위무사 같은 분위기가 딱이라고 칭찬했고 그 칭찬에 키비아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때 테오리타는 시장 물건들이 너무 예쁘다며 남자 주인공에게 기념품으로 사달라고 조릅니다. 무슨 기념일이냐고 묻자 여신은 위대한 여신과 위대한 기사가 처음으로 함께 거리 산책을 나온 기념일이라고 대답합니다. 테오리타는 들떠서 기념품으로 가장 적합한 물건을 고르는데 테오리타는 검의 여신이고 자이로의 주특기도 칼과 거미니 보석이 박힌 단검을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단검에 비친 모습을 보고 남자 주인공은 암살자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이로는 즉시 테오리타에게 건네주며 필요하면 호신용으로 쓰라고 말합니다. 암살자들이 다가와 여신의 등 뒤에서 암살용 칼을 뽑자마자 더 빠른 키비아가 순식간에 검을 휘둘러 암살자의 팔을 베어버렸고 나머지 한 명도 차부가 접근하여 그 자리에서 처리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지자 남자 주인공은 재빨리 여신을 데리고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아까 그 두 암살자가 암살자 교단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격하는 느낌이 너무 약하고 기술이 아마추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도시에 잠입해 변장하고 있는 마왕의 하수인들일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이때 또 다른 암살자가 그들에게 접근했는데 이번 암살자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차부가 달려들며 교전하려는데 뜻밖에도 이 암살자의 팔이 칼날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차부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은 노밈을 감지한 남자 주인공이 직접 나서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매우 강력한 강철 팔을 가지고 있어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놈의 팔을 보고 그것이 조합인장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때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남자 주인공은 폭발 단검을 작동시켜 상대를 기절시켰고 암살자가 여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긴장된 순간 한 무리의 병사들이 나타났는데 부점이라는 이름의 파란머리 남자가 여자 암살자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신을 등에 업은 용사를 상대로 이길 확률은 극히 적으니 후퇴하라고 여자 암살자에게 말합니다. 여자 암살자 시즈바오는 부점이 대화 도중에 멍청하게 그들의 진짜 이름을 불어버려서 화를 냅니다. 이때 한 병사가 성기사들이 닥치기 전에 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부점은 말을 끊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주먹을 휘둘러 병사의 옥수수를 털어버립니다. 같은 편까지 죽이다니 정말 잔인한 놈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녀석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부점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자이로를 노렸습니다. 아래에서는 키비아가 검으로 여자 암살자 시즈바오의 공격을 막아냈고 자이로는 폭발 단검을 던졌지만 부점은 유연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는 벽 사이를 뛰어다니다가 남자 주인공에게 접근해 할퀴려 했지만 다행히 자이로는 피했습니다. 부점이라는 놈의 힘은 일반인을 완전히 초월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이로의 기술을 본 부점은 그가 최근 유명해진 마왕을 죽인 영웅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부점은 적이지만 자이로가 정말로 세계 제1의 고수라고 말하며 과장이 아니고 그를 매우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구석에 숨어있던 차부가 자이로에게 저 시즈바오라는 여자는 유명한 모험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녀의 암살 성공률은 차부보다 훨씬 높으며 차부와 시즈바오의 실력 차이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나무통 뒤에 있던 테오리타가 조심스럽게 검의 비를 내려 이들을 소탕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자이로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여신이 인간을 해칠 때 느끼는 감정을 이해한다고 여신은 결코 인간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말해줍니다. 바로 그때 거센 바람이 윙윙 불어왔고 자이로는 모두에게 숨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용의 화염이 하늘에서 작은 골목길로 내리꽂혔습니다. 다행히 제이스가 제때 지원을 와주었고 골목길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부점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는 용의 화염이 꽤 성가시다고 인정하며 이번 여행은 견문을 넓히는 데 아주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돌아가서 몸을 치료해야겠다고 합니다. 불길이 부점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일행은 몹시 놀랐고 그가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여신은 저 부점이라는 자가 바로 제59호 마왕 현상일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인간성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검의 비를 내려 그를 죽였더라도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단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일 뿐이니까요. 7화가 끝났습니다. 8화에서 다시 만나요.